지금 일본 도쿄의 총리 관저와 외무성에는 그 어느 때보다 침통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반면 중동의 심장 아부다비와 세계의 중심 워싱턴에서는 대한민국을 향한 찬사와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물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일본이 그토록 자만하던 외교력이라는 것이 한국의 압도적인 실력과 전략 앞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고작 독도 상공 비행을 핑계로 한국의 블랙이글스 급유를 거부하며 유치한 텃세를 부리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지구 반대편에서 세계 지도를 다시 그리는 거대한 승전보를 울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성과나 해프닝이 아닙니다. 미국과 아랍에미리트라는 세계 최강 대국과 중동의 맹주가 동시에 한국을 선택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거대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과정에서 일본이 철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패싱 당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동북아의 패권이 그리고 미국의 아시아 전략 파트너가 도쿄에서 서울로 완전히 이동했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일본 정부를 경악하게 만든 미국의 무관세 폭탄 선언과 UAE의 100년 동맹 약속이 갖는 진짜 의미,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일본을 고립시키고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의 기술 군사 강국으로 이끄는지 정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일본의 치명적인 실수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공군의 블랙이글스가 독도 상공을 비행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정되어 있던 급유 지원을 전격 거부했습니다. 겉으로는 영토 문제를 내세웠지만 전문가들은 이 조치의 이면에 일본의 깊은 열등감과 공포가 숨어 있다고 분석합니다. 일본은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방산 수출이 폴란드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을 보며 극심한 위기감을 느껴왔습니다. 아시아의 유일한 군사 강국, 미국의 유일한 대리인이라는 자신들의 지위가 한국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치하게도 한국군의 발을 묶어보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 없이는 한국도 작전을 펼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것은 일본 외교 역사상 최악의 자충수이자 스스로의 발등을 찍은 자살골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일본의 협조 따위는 필요 없다는 듯 즉각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공동훈련을 잠정 보류하며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것은 과거 일본의 눈치만 보던 소극적인 한국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움직인다는 자주국방의 자신감을 전 세계에 천명한 것입니다. 결국 일본의 급유 거부는 한미일 공조라는 틀을 깨뜨린 원인 제공자가 일본임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 되었고,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신뢰할 수 없는 속 좁은 파트너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일본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전 세계를 누비며 오히려 일본의 존재감을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며 헛발질을 하고 있는 사이 대한민국 대통령은 UAE 아부다비에서 국빈으로서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UAE 측이 사용한 단어 하나하나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한국과의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넘어 영구적이고 비가역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외교 문서에서 비가역적, 즉 되돌릴 수 없다는 표현은 웬만해선 쓰지 않는 사실상의 동맹 선언이자 피해 맹세나 다름없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애써 이를 단순한 경제 협력 정도로 축소 보도하려 하지만 실상은 충격적입니다. UAE는 자신들의 석유 이후 시대, 향후 100년의 국가 운명이 걸린 UAE 센테니얼 2071 비전의 핵심 파트너로 일본이 아닌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요청한 것은 단순한 건물을 짓는 건설 수주가 아닙니다. 바로 국가의 뇌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를 공동으로 구축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중동의 모든 정보와 디지털 인프라를 한국의 기술로 통제하고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KCT 조성과 K-메디컬 클러스터 구축은
중동의 도시 구조와 의료 시스템, 즉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한국식으로 바꾸겠다는 문명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과거 일본이 오일 머니에만 집착하며 중동에 접근할 때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라는 신뢰를 심었고, 이제는 AI, 우주 양자 기술이라는 최첨단 무기로 중동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습니다. UAE의 지도자들은 냉철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일본은 팩스나 도장을 고집하는 아날로그의 과거이고, 한국은 디지털과 AI로 무장한 혁신의 미래입니다. 미래를 맡길 파트너로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제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서 메이드 인 재팬의 시대는 저물고 메이드 인 코리아가 명품이자 신뢰의 절대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기술 표준, 국가가 되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거대한 상징적 사건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를 진짜 멘붕, 즉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뜨린 결정적인 한 방은 중동이 아닌 미국에서 날아왔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가 한국산 항공기 및 부품에 대해 전격적인 무관세 조치를 발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치가 갖는 경제적, 군사적 파급력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철저한 보호무역 장벽을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그 콧대 높은 미국이 스스로 장벽을 허물고 한국을 안방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과 스위스 정밀 제조 기술로 정평이 난 단 두 나라만이 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뒷마당이자 오랜 우방인 브라질조차 여전히 10%의 관세 폭탄을 맞고 있는 상황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것은 미국이 한국의 제조업 기술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공식 인증했다는 뜻이며, 더 나아가 한국을 미국 공급망의 핵심 내부자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최근 미국의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한국의 조선소를 찾아 이지스함에 탑승하고 한국의 배가 필요하다, 한국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외친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다에서는 한국의 조선업이, 하늘에서는 한국의 항공 부품이 미국의 안보와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축이 된 것입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자신들이 미국의 부품 소재 기지라고 자부해왔습니다. 소니, 미쓰비시의 영광을 이야기하며 아시아의 기술 허브는 일본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국의 조치는 이제 일본의 시대는 끝났다, 미국의 새로운 파트너는 한국이다 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로써 한국의 항공 우주 산업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39%에 달하던 관세 장벽이 사라지거나 경쟁국 대비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면서 한국의 중소기업과 제조업체들은 미국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조 원, 아니 수십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넘어 한국의 산업 생태계가 한 단계 퀀텀 점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일본의 부품 업체들이 엔저 현상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잃고 도태되어 가는 것과 완벽하게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 이 거대한 변화가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지정학적 함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주변국들의 반응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먼저 중국을 보십시오. 사드 배치 때처럼 한국을 맹비난하거나 경제 보복을 운운하던 중국의 거친 입이 이번에는 굳게 닫혀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번 한국의 행보가 단순히 한국 혼자만의 움직임이 아니라 미국, UAE, 한국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글로벌 동맹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금 경제 위기와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중동과의 관계 개선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그 중동의 맹주인 UAE가 한국과 영혼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건드리는 것은 중동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꼴이 될 수 있음을 중국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동북아의 작은 반도 국가가 아니라 글로벌 지정학의 핵심 플레이어로 성장했음을 중국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을 보십시오. 김정은 정권은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며 관심을 구걸하고 있지만 지금 국제사회의 메인 무대에서 북한은 철저히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북한 따위와 체제 경쟁을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은 우주로, AI로, 그리고 전 세계의 시장으로 향해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UAE에서 미래 기술을 논하고 미국과 무관세 협정을 맺는 동안 북한은 고립 속에서 낡은 무기만 만지작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한국이 북한을 철저히 무시하고 경제력과 기술력으로 압도적인 초격차를 벌려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악몽이자 진정한 승리입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가장 비참하고 초라해진 것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한국은 일본의 뒤를 쫓아오는 이류 국가라는 환상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미국에게는 경제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기회의 땅 중동에서는 한국에게 안방을 내주었으며 군사적으로는 한국의 협력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자랑하던 인도 태평양 전략의 중심축은 이제 도쿄에서 서울로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피땀 흘려 기술을 개발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문화를 꽃피운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저력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21세기 국제 관계에서 힘은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의 능력과 미래의 비전에서 나옵니다. 일본이 과거사에 얽매여 옹졸한 보복이나 일삼으며 뒷걸음질 칠 때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해 과감하게 질주했습니다. 블랙이글스 급유 거부라는 일본의 치졸한 견제는 역설적으로 한국이 얼마나 강하고 위협적인 존재로 성장했는지를 일본 스스로가 인증해준 꼴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슴 벅찬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변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생존을 걱정하던 새우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친 파도를 헤치고 주변 고래들을 춤추게 만들며 세계의 흐름을 주도하는 거대한 돌고래이자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맹수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UAE가 앞다투어 한국의 손을 잡으려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반도체부터 방산, 원전, 그리고 문화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이 가진 대체 불가능한 매력과 실력이 세계를 매료시켰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질투와 시기에 눈이 멀어 스스로 무너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냉정하게 지켜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묵묵히, 그러나 당당하게 세계 1등 국가를 향해 나아가면 됩니다. 이제 그 누구도, 그 어떤 강대국도 대한민국을 함부로 넘볼 수 없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통쾌한 승리의 소식은 끝이 아닙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설 것입니다. 이 가슴 벅찬 소식이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전진할 것입니다.